막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. 음악하는 게 뭐게 대수라고. 공연 개런티를 왜 저렇게 많이 받을까? 아무튼 그런 생각도 했었던 거라. 다음 질문 뭐예요? 당신이 꿈꾸는 중년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? 아, 중년의 이상적인 모습. 이건 진짜 모르는데. 근데 나 중년? 나 아직 중년 아니죠. 아니시죠? 네. 아직 아니죠. 중년이라고 하면 요즘 나이로는 뭐 40대 뭐 중후반 돼야 되지 않나요? 아니 후반인가? 요대로 늙으시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. 근데 중년 안 같은 중년이 제일 멋있는 거 아니야? 이상적인 거 아닌가? 그쵸. 그러니까 중년에 안 좋은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거만 딱 없는 중년이면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? 그냥 딱 그랬으면 좋겠는데. 막 후배들한테 막 잔소리 많이 하고. 저 애초에 후배라는 사람들이랑 잘 얘기를 잘 안 합니다. 저는 선배들이랑 친해지는 게 더 편해서. 맞아, 그러시는 네. 것 같아요. 선배들 약간 약 올리면. 네, 그게 더 편해요, 저는. 성공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모습인가요? 성공. 토크 콘서트 주제네, 이거 보통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저는 참 입으로 참 말이 그러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. 저는 성공을 했고 좀 지나치게 했고 그리고 10cm를 처음 할 때 또는 더 전에 음악을 처음 할 때 생각했던 거를 오버했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는 게 내 꿈이야.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버한 만큼의 어떤 통증도 있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삶을 되게 약간 혐오하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돈도 좀 많이 벌고 막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. 음악하는 게 뭐게 대수라고. 공연 개런티를 왜 저렇게 많이 받을까? 아무튼 그런 생각도 했었던 거라. 근데 또 해보니까 좋은데? 아까 말한 것좀 주부구단 막 사고. 그리고 대신 부담이 엄청 큰 것도 있고. 그러니까 성공이란 게 어떤 모습이냐고 물어보면 되게 막 천국이 펼쳐지고 사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저도 진짜 정말 최근에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까 얘기했지. 기로에 섰지. 희한한 게 강변북로를 새벽에 달리는데 차가 뻥뻥 뚫리고 옆에 여의도가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좋은 막 뷰가 막 보이는 거예요. 한강이라는 그 뷰가.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나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. 그러면 초롱이가 재현이랑 생각하는 그 성공의 그게 뭔데요?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 한 번도 뭐가 나한테 성공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가 없었던 거죠.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으면 살았는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나도 뭔가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저한테. 재현아 너 어떻게 보면 이미 성공했어. 그 어떤 기준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 건데. 그치. 너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책도 냈고 많은 사람 너 좋아해주고 네가 할 수 경제력 있고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? 라고 말하는데 뭔가 빡 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래 나한테 맞는 성공이 뭐지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실컷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약간 지속성에 포인트를 두는 거구나. 네, 지속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걸 새롭게 도전하고 이런 라이프를 그냥 계속 실컷 할 수 있는 게 나한테는 성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성공한 거 나름 성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질문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했는데 어떤 모습이 너한테는 성공이냐 이런 질문은 다시 또 받아들여지거든요. 지금은 그럴 수도 있죠. 처음에는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? 로 느꼈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하고 있는 일의 어떤 결과 모양이 성공인 거잖아요. 결국에 그럴 수 있죠. 그게 좋은 모양이면 성공이고 나쁜 모양이면 실패인데 남들도 다 알 수 있고. 네,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경제적인 건 사실 별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. 별 관심 없어요.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버니까 좋긴 한데 뜬금없이 효자되고 막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뜬금없이 효자되고 한 번도 효자였던 적이 없는데 효자였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효자가 되고 이러니까 초롱이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나는 어쨌든 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쵸. 평가받고 내 걸 막 이렇게 이용해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인 거잖아요. 그래서 나는 뭐가 성공의 척도인가를 봤을 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달려야겠다라는 그런 목표 설정을 했을 때 내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걸 했을 때 내린 결론은 영향력이었어요. 영향력을 많이 주면 많이 성공한 거고 적게 주면은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 거고. 어차피 음악을 할 때 막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싶었던 적도 없고 내 코어에 음악을 하는 거에 가치관이 있어서
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딱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영향력. 그 내가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. 사연 받는 거. 네, 그 내가 낸 것들이 음악 만들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엄청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무대에서 옛날에 그런 말 한 적 있어. 내 치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다 나는.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. 그걸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일기 같은 걸 써가지고 그쵸. 내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선생님한테 검사 받는 것도 약간 무섭거든요, 원래 일기는. 근데 이 일기가 잘 되면 막 100만 명이 보고 막 그래요. 네. 생각해보니까 겁나 무서운 거야. 그쵸. 그리고 이 일기를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, 네. 그게 어떨 때는 내가 생각했던 해석과 다를 때도 있고 이러니까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상처받을 수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무섭더라고. 옛날에는 그래서 10cm 초기에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어요. 듣는 사람 아예 신경 안 썼었어요. 처음 만들 때는. 그게 내가 생각하는 싱어송라이팅의 내 가치관이다 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. 듣는 사람한테 이게 가는 거고 이거는 되게 무서운 일이다. 네,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무서움도 커져요.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멘탈이 뭐 건강한 편이라고 보는데 뭐 왔다 갔다 할 때 있지만 TV에서 많이 보는 건 그런 거니까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것도 이해돼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진짜 무서울 것 같거든요. 이게 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일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의 답은 그렇게 했던 거였어. 생각해보니까 되게 질문이 그게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작년이 거의 제일 힘들었던 해였거든요. 저한테는.